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종가 기준 10,000포인트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에서 전부 다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투자 심리가 기술주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는 경기 회복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 쪽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의 순환매 같기도 합니다. 증시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서 자금을 빼서 이제 올라갈 것에 투자하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OMC 결과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연준에서는 2022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양적 완화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시장 경제의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여러가지 효과들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연준의 어떤 보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연준의 이런 발표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폭풍 질주, 요즘에 테슬라 때문에 시끄럽죠. 증시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역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 완성차 업체보다도 부품주들이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테슬라와 함께 또 우리나라 관련 부품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약간 애매하겠죠? 네, 뭔가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 튀어나갔었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기일에 나타나는 변수는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까지도 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날은요, 계속 보합이 잘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폭락세가 장 마감 5분 전인가요? 그때 이뤄져가지고 옵션 쪽에서 뭐 몇백 배 수익이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은 또 그렇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변동성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장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마감일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어쨌건 뭐 마감일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들을 전달해 드리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일단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 상방 쪽으로 일단은 기울어져 있고 이 투자자들 역시도 상방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상승한다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변동성이 위쪽으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더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일단은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을 좀 세게 했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상승 출발, 그리고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FOMC의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증시가 후반부에 이제 약간 상승세를 보였던 다우지수의 흐름이 장 막판에 후루룩 쏟아지면서 오히려 나스닥 쪽의 강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우 쪽에서 자금이 나스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우지수는 떨어지는데 나스닥은 올라간다.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다우가 큰 형이고 나스닥이 작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인데 형이 먼저 앞서서 가는 거지 뭐 동생이 먼저 앞서서 간다. 사실 이런 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자금이 이동할 만한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내용 많잖아요. 코스피도 이제 좀 그 코스닥에 비해서 이 하락
리스크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거나, 즉 변동에 대한 포인트들이 코스닥 쪽은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헤드라인 뉴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죠? 미국 나스닥 지수 사상 첫 번째 1만선 돌파했다.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뉴시스 쪽에서는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첫 번째 1만선 돌파 마감 해가지고 속보로 전달이 됐고요. 머니투데이에서도 속보가 나왔네요. 나스닥 사상 첫 1만선 돌파 마감. 뉴시스에서는요, 다우 S&P 이틀째 하락했다. 하지만 나스닥은 사상 첫 번째 1만 포인트 돌파를 했다. 오늘 시장에 또는 이제 그 신문에 도배가 되는 내용은 나스닥 1만선 돌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1만 포인트 돌파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아직도 2000포인트를 넘냐 안 넘냐 이러고 있다는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시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이런 그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두드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첫 번째 신고가,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많이 회복시키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하고 이제 나스닥하고 이런 그 온도 차이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 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많이 이끌었다 이거죠. 근데 경기 회복이 일단은 이걸 엄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맞아. 근데 이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은 될 것이야.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아.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 쪽에 이제 보통 이런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든지, 또는 그래서 언제부터인데, 이게 6월부터야? 아니면은 9월부터야?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건 회복되는 건데,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 경기가 100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100만큼 올라갔다면 그래,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데, 그냥 경기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해놓고 주가가 100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경기가 50이 올라갈지 30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200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봐라, 조금 불확실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런 경제 데이터의 수치, 즉 회복에 대한 수치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어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회복인데 어느 정도의 회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경기 회복으로 많이 올랐었던 주식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고평가 논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됐죠. 이것은 경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우지수 좀 빠졌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기술주로 들어갔다 이거죠. 기술주는 예측하기도 쉽고 또 성장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회복된다. 수치상으로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회복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것은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성장주, 얘네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쪽으로 이제 그 기술주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 부분에서의 그런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술주들은 뭐 확정된 부분들이 있겠느냐, 이런 느낌들이 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술주들은 이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죠.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종목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어떤 기업들은 더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역시 나스닥 쪽에 그런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식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나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네, 시장이 잘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전달을 해드릴 건데, 두 번째 이야기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FOMC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FOMC의 결과도 사실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겠죠. 뭐 이것도 이제 새벽에 속보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새벽까지 이제 이거 결과 기다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이 되면 뉴스를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꼭 외국에서 월드컵을 열었으니까 새벽에 꼭 그 축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밤중에 밤늦게 축구 한다거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뉴스로 나오는데 뭐 달라고 잠 안 자고 TV 보냐 그러면서 TV를 밤에 꺼버리시고.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게 그러네요. 네, 아침이 되면 뉴스를 그냥 하이라이트 장면 딱딱 그냥 네 정말 멋있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네, 아무튼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런 뉴스적인 부분들을 꼭 생생하게 받아보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잠을 자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정리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중앙은행 FOMC에서 2022년까지 재료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실업률이 예상 외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위험은 그런 요소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보면은 성명서를 보게 되면 다 영어지만 이제 친절하게 또 우리 그 언론사에서 번역을 다 해놨죠. 금융 환경은 부분적으로 경제와 가계, 기업의 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반영해서 충분히 개선되었다. 즉 금융적인 부분 시장 자체가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긴 됐지만 아직까지 공공보건의 위기 이런 것들 또 단기적으로 이제 이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경기가 아직 회복이 더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고 목표를 달성해서 나갈 때까지 현재 금리의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게 이제 2022년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향후에 이제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 까지는 이제 그 성장률이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뭐 미국의 GDP가 6.5% 마이너스 6.5%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2021년도에는 5% 반등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3.5%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의 금리 전망,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2022년도까지 재료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측입니다. 딱 결정이 됐다라기보다도 예측이에요. 그래서 17명의 위원, 연준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까지 재료금리가 유지를 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니까 뭐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때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거겠죠. 그래서 2022년도까지 즉 2021년 말까지는 재료금리가 나올 것이고 대신에 이제 2022년도에는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3년도에는
기준금리가 2%대로 인상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제 별일이 없다라면, 네, 이런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흐름을 타고서 금리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출구 전략, 이 유동성 공급에 따른 출구 전략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바로 2022년도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증시의 어떤 상승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2022년, 2023년까지 간다는 이 부분들은요, 경기의 상승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시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증시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금리 인상의 초입 국면은 항상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2023년도까지는 시장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많이 남아있네요. 네. 자, 그리고, 연준이 이제 향후에 몇 달 동안 국채와 모기지, 이런 주식의 보유를 늘리고 원활한 시장 기능을 유지하겠다. 즉, 대규모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증시, 즉, 경제 상황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만족할 만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겠다. 네,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경제를 전망하는데 앞으로 2023년도까지 계속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 전망을 이제는 조금 단기보다도 장기적으로 세우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작에 해드린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장기적인 전략들 같이 가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테슬라 이야기죠, 테슬라. 요즘에 테슬라 이야기 빼고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워낙에 잘 가, 너무 잘 간다, 이 얘기죠. 테슬라 도대체 왜 이렇게 폭풍 질주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의 그 활로가 많이 열렸죠. 그러니까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이제 친환경 쪽, 자기네들이 이제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책임들을 이제 계속 발뺌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자국 내에서도 이런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책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슬라와 같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들이 각광을 좀 받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됐죠. 근데 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에서 차량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4월달 같은 경우는 3060대가 판매가 됐었는데 5월달에는 11,000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0%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회복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라는 부분하고 이 중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가 이제 시장을 점유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000가 지금 조금 안 되는 부분이죠. 네, $1,000 조금 안 되고 95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1,0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대단한 그런 또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머스크 회장이 조금 약간 뭐라 그러죠? 또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트럼프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 이런 엉뚱한 면에서 좀 약간 천재성이 발휘가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성공이 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괴짜들이 이끄는 회사가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품주들 우리나라 것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MS 오토텍, 아모 그린텍,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 또 삼성과 현대의 콜라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또 국내외에 걸친 호재가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이제 쇳덩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알루미늄 부품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센트럴 모텍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의 높은 강도와 또 뼈대 이런 거 구성하는 즉 뭐랄까요? 골격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MS 오토텍. 그 다음에 전기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아모 그린텍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다라고 일단은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요. 뭐 꼭 테슬라뿐만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골고루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차가 하나 만들어질 때는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완성차 판매 업체가 1% 올라가게 되면 부품주들은 2%, 3%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테슬라 쪽과 많이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부품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이 주목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고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뭐 기분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변수만 조금 생각하시면서 시장 그냥 편안하게 그대로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사상 첫 번째 10,000포인트 돌파했다는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뭐 분위기는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다우지수 종목들이 팔리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나스닥의 기술주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연준에서는 2022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런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폭풍 질주를 함에 따라서 부품사들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강조드렸죠. 네, 완성차 업체가 하나씩 더 성장세를 보이게 될 때마다 부품주들은 2개, 3개, 4개씩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나쁜 소식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패 경험에서 주식시장은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네. 그냥 요즘에 보면은 몰빵, 막 신용 이런 거 써가지고 정말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단기 매매도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굉장히 좀 지루한 부분도 좀 있고 좀 답답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면은 그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섞어서 종목에 대한 장기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너무나 멋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제 단기적인 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좀 큰 흐름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기 전략을 세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뭐 100만원어치 샀어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근데 단계 많이 뛰었어요. 그럼 50만원을 팔아요. 그래서 절반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조정이 들어온 이후에 그때 팔아먹은 50만원 있죠? 그거 물론 엿바꿔 먹지 마시고 그 50만원을 다시 사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뭐 내가 충분히 투자한
그 금액은 100만 원어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숫자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되죠. 또 수익도 많이 챙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은 50만 원어치가 판매를 했더니 60만 원, 70만 원에 대해서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일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올리게 되고 단기적으로도 그런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들, 또 나에게 맞는 그런 투자 방법들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성공 투자를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의 변수는 아침과 점심, 저녁 다 달라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계속 시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장 마감 때까지 네,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저는 장중시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